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기 쓰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일기하면 어릴 적 학창 시절 숙제부터 떠올립니다.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꼭 들어가 있는 그림 일기, 일기 쓰기. 그때는 일기 쓰는 게 어쩜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었던지요. 지금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도 일기 쓰기 숙제를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일기를 쓰는 걸 숙제로 내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책을 읽고 또 책에 대해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요즘 더 특히 일기를 쓰는 게 왜 좋은지 또 왜 중요한 일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굳이 거창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곱씹으면서 기록으로 남기는 순간 뻔하게만 느껴졌던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나의 감정을 문장으로 기록하면서 복잡했던 머릿속과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나 스스로를 내가 어루만져 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기록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 추억들의 소중함. 이렇게 글로 남긴 기록들은 확실히 휴대전화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뭐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오늘 하루 떠올랐던 생각을 짧게라도 다이어리에 적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새삼 색다르게 생각해 보던 요즘이었는데 마침 좋은 책을 만나게 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26번째 책. 오늘의 책은 기록하는 태도입니다. 이 책을요, 쓴 작가님께 직접 책을 받았거든요. 작가님께서 저한테 보낸 이메일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록이 내내 가져가고 싶은 최소한의 성실이길 바랍니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작가님의 책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빨리 읽고 싶어졌어요. 이수연 작가는 2020년 충북 작가 신인상 소설 부문과 동양일보 신인문학상 수필 부문에 당선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지원작으로 첫 소설집 유리젠가를 발간했고 2023 세종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두 번째 책으로 바로 이 에세이를 쓴 건데요. 저자는 낮에는 IT 회사의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고 퇴근 후에 글을 씁니다. IT 관련 일과 글을 쓰는 작가라니 왠지 전혀 다른 세계의 두 사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기록의 힘,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상을 기록하면서 삶의 의미와 삶에 대한 태도를 되새길 수 있게 하는 에세이인데요. 책에 대한 소개는 제가 하는 것보다 이 책 속 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프롤로그, 작가의 말을 좀 간략하게 읽어 드릴게요. 제가 그리는 문장이 저만의 것이 아닌 모든 이의 삶의 문의이기에 여전히 씁니다. 이 기록이 그때 전하고 싶었으나 미처 전하지 못한 말, 곁에 있길 원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나 마음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잠들지 못하는 누군가를 토닥이고 소화되지 못해 응어리진 풍경이 이내 흘러갈 수 있도록 빈속에 허기를 채우는 문장이 되어 보길 바라봅니다. 쓰는 일은 결국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일임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계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내내 가져가고 싶은 최소한의 성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는 이가 되어 기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가의 말을 이렇게 직접 인용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래서 작가구나 라고 감탄할 만큼 문장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쉽고 또 아름답지만 과하지 않고 수수한 문장들이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낭독할 곳을 고르는 게 무척 힘들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도 함께 들어보시죠. 글쓰기 강의에선 꽤 다양한 학생들을 만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황량한 겨울을 지나는 이들이 무척이나 많다. 음주운전 차량에 4살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뒤 아무런 의욕이 사라졌다는 초등학생. 삶의 기준이 늘 자신이 아닌 부모님이어서 스스로 채찍질하며 많이 아팠다는 중학생. 친구를 잘못 만나 흡연, 가출 등 그 나이 때 해볼 수 있는 온갖 비행은 다 해보다가 최근 들어 검정고시를 시작했다는 고등학생. 100통이 넘는 자기소개서와 무수한 면접을 봤음에도 결국 최종 합격을 거머쥐지 못해 자괴감을 느낀다는 대학생 등 그들이 겪는 마음의 겨울은 저마다 다양했다. 동시에 이들은 모두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품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어쩌면 저는 우리 가족 중 돌연변이일지도 몰라요. 왜 제 삶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각자의 마음이 겪는 맹렬한 겨울을 몰아내기 위해 나는 쓰는 일을 먼저 권한다. 하루 있었던 일과 감정을 기록하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만 집중할 수는 있으니 아프게 했던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서 벗어나 한껏 자유로워지는 게 가능하다.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구절과 그의 마지막을 나눈다.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일평생 기록을 해왔던 이어령 작가는 자신의 임종 장소를 서재로 선택했다. 췌장암 판정 후 항암 치료를 거부한 채 자신이 가장 자신다울 수 있는 장소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다. 그는 고생과 아픔까지도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으며 비로소 봄을 맞이했다. 그의 마지막 계절은 분명 서재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청량하고 선연한 봄바람과 함께. 분명 누구의 마음에나 황량하고 매서운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지, 마지막 지점을, 마음의 계절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니, 그 생각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봄과 가까워지는 중일 테다. 드르륵 드르륵 울리는 진동벨을 든 채로 픽업대에 갔는데 시킨 적 없는 초코칩 쿠키 한 개가 쟁반 위에 올려져 있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사장님을 올려다보는데 나를 향해 싱긋 웃으시는 것이 아닌가. 내일 또 쓰러 오실 거죠? 이건 덤이에요. 자주 가는 카페, 로스팅바 바로 옆 구석진 자리는 일종의 고정석이었다. 그곳에 앉아 내내 쓰다 보니 자연스레 커피며 에이드며 카페에 있는 모든 음료 종류는 다 마셔본 것 같았다. 매일 눈인사는 했지만 사장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지는 몰랐는데 왠지 카페 내 요주의 인물로 찍힌 것만 같아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였다. 무슨 글을 그렇게 쓰세요? 일기도 쓰고 글도 쓰고 이것저것요. 사장님의 물음에 쑥스러워진 난 장황한 대답 대신 가방에서 첫 소설집 한 권을 꺼내 건넸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내가 쓴 책을 살피는 사장님의 표정이 꽤 밝고 들떠 보였다. 그 뒤 퇴근 후 오후 6시 30분 북적거리는 시간이었음에도 이상하게 그 자리만큼은 늘 비워진 채였다. 에어컨 바람이 바로 오지 않으며
적당히 볕도 들고 의자도 푹신해 노트북 작업을 하기 딱인 공간. 그 때문에 난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고정석을 향해 갔다. 카페에 들어서면 매번 처음 온 손님처럼 반갑게 맞아주시던 사장님. 그 정겨운 눈빛과 응원을 받으며 글을 줄줄 써내려가는 시간이 그저 좋았다. 이처럼 단골 카페에 가서 매일 일정 분량 이상의 글을 쓰는 것은 내게 최소 단위의 성실이었다. 퇴근 후 나를 위해 쓰는 유일한 시간을 즐기며 한껏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종종 사장님은 매일 쓸어오는 나를 위해 든든한 토스트를, 집에서 삶아온 달걀을, 신선한 사과 한 쪽씩을 내어주셨다. 누군가의 꾸준한 열정을 응원해준다는 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큰 힘이 되기 마련이다. 어느 날 사장님이 내게 말했다. 사실 온종일 카페에만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손님을 보며 저도 매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바깥 풍경은 어땠는지, 카페를 찾은 손님 중 기억에 남는 분은 없었는지, 로스팅한 원두의 풍미는 어땠는지, 케이크는 적당하게 구워졌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요. 참 이상한 게 쓰기 시작하면서 요샌 매일이 더 즐겁더라고요. 오늘은 또 무슨 기록할 거리가 있을까 생각하며 말이죠. 작가님,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반짝이는 눈빛으로 내일 또 오실 거죠? 하며 묻는 사장님의 응원 덕에 나는 그곳에 가는 발걸음을 차마 멈출 수가 없다. 몇 평 남짓의 카페가 자신의 세계의 끝이라 생각했던 카페 사장님의 시야가 기록을 통해 더 넓어진 것만 같아서, 스스로 흥에 겨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나의 최소 단위의 성실이 누군가에게 가다 그의 감정을, 행동을,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음이 참 기묘하다. 마음을 나누는 단위를 성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성실한 기록자로 살고만 싶다. 누구의 마음에나 가다 피어나는 들꽃 같은 글을 그리며 수수하지만 힘있는 진솔한 문장으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싶다. 그의 머리 위에는 늘 태양이 있었다. 볼품없는 얼굴과 살짝 벗겨진 정수리, 왜소한 몸집을 덮는 엄청난 아우라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를 만난 뒤 나는 꽤 자주 범죄와 천재를 가르는 기준에 대한 생각을 했다. 글을 쓰고 싶다는 공통점으로 모인 글쓰기 수업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자부심이 충만했다. 이미 대형 포털에서 웹소설을 연재해본 이력이 있거나 국내 유명 영화 대본 작업에 참여해본 사람, 예고 문예창작과에서 늘 1등을 도맡아 했던 사람 등, 글이라면 어느 정도 쓴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자신 있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 말이다. 우리는 한 공간에 모이자마자 쓰라는 글은 안 쓰고 그동안 문우를 사귀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만 잔뜩 풀어내기 바빴다. 사회인이 되어 만나는 글쓰기 모임이었음에도 그는 늘 답답할 만큼이나 열심이었다. 그저 가끔 우리를 바라보며 부러운 듯 미소를 머금을 뿐이었다. 나이가 꽤 많은 탓에 동기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그저 가끔 우리를 바라보며 부러운 듯 미소를 머금을 뿐이었다. 교실 바로 앞, 그의 벗겨진 머리는 형광등 빛을 받아 언제나 반짝였다. 맨 앞자리에 앉아 글쓰기 강사님의 말을 다 받아 적고 매 순간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듯 수업에 집중했다. 동기들은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머리가 굵어진 뒤 만나는 우리는 본래의 목적인 글쓰기보단 서로와의 교류와 수다, 그리고 회식이 더 즐거웠던 것도 같다. 글은 예술이야. 예술은 자유로움 속에서 나온다고. 저 아저씨처럼 미련하게 공부만 해서는 좋은 글을 쓸 수 없어.
글 모임 중 이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품을 발표한 이력이 있는 동기는 그를 비웃었다. 우리는 꽤 자주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실컷 놀고 즐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행동을 위안했다. 그는 가끔 창밖을 보았고 혼자서 끄덕이는 순간이 많았다. 조금 일찍 강의실에 들어올 때면 늘 왼쪽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동기 중 가장 먼저 등단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그였다. 국내의 유명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신춘문예에 소설, 시 분야 모두 수상했다는 것이었다. 여러 출판사에서 작품 제의가 물밀듯 이어지고 덩달아 여러 문학상에서도 좋은 소식을 거두었다. 앞으로 작가로서의 탄탄한 입지가 펼쳐질 것이었다. 동기들 모두가 놀랐다. 동기 모두 재능이 있었지만 내로라 할 만한 결과를 낸 것은 그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뒤이어 책 계약에 성공했다. 이례적인 행보였다. 다음 학기 강의실에 나갔더니 그는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축하드려요. 나는 악수를 청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글을 쓰셨어요? 분명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겠죠? 그는 수줍게 고개를 흔들었다. 55, 글을 쓰고 싶어 직장인도 할 수 있다는 글 모임을 등록해서 왔어요. 사실 나는 우리 수업 다른 동기들처럼 기발한 상상을 하거나 타고나길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적 많이 배우지 못한 터라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아내는 가난한 삶이 싫어 어느 순간 날 떠났고 난 혼자 남았어요. 여느 날처럼 조붓한 빈방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데 라디오에서 시 한 편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생각하며 말이죠. 무작정 책을 읽고 미친 듯이 필사했어요. 하나라도 더 담고 싶어서 말이에요. 쓰고 싶은 풍경과 색채가 많아지며 내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사람과 풍경, 일상에 대해 기록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미치도록 행복해요. 매일 꾸준히 분량을 정해 글을 쓰던 것이 한 편이 되고 두 편이 되고 지금까지 수백 편이 되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은 평생 머리에 태양을 지고 가야 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뜨겁고 힘이 들어도 타오르는 창작열로 묵묵히 자신만의 작품을 써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기록하는 그는 달뜬 표정이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꾸준히 써내려가는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꿈에 대한 열망으로 꾸준히 삶의 관성을 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나의 동기. 그의 뒤에서 태양이 환하게 빛났다.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하게도 난 내일의 내가 전혀 기대되지 않았다. 더 나아질 미래도 희망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한 사람들의 입장으론 아직 한 사회 내에서 정점도 찍지 못한 풋내기가 벌써 다른 곳만 기웃거린다며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안에 풀지 못한 마음을 분명 다른 세계로 풀고만 싶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 방안으로서 쓰는 일을 선택했으나 오래도록 그를 떠나 있기에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다. 회사에서 보던 글은 마케팅 문구나 사무적인 개념을 나열한 기획서일 뿐, 내가 쓰고 싶은 기록에 대한 글과는 분명 거리가 있었으니 말이다. 답답해하던 내가 기록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필사였다. 잘 쓴 작가들의 글을 따라서 써보며 글에 대한 감각을 다시 키워나갈 것. 사실 종이와 연필 하나를 손에 쥔 채 누군가의 문장을 한 글자씩 따라 쓴다는 건 효율성의 원리에 입각한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의 기준에선 꽤 비효율적인 일이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필사를 하다 보니 그 문장에 담긴 풍경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 강물처럼 흘렀다.
한 문장을 적어도 서너 번씩 읽다 보니 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풍경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감정이 마음에 깊게 와닿았다. 작가는 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인물을 이렇게 설정했을까 하는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동시에 어휘, 문장의 짜임, 구성 등과 같은 전체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오니 작가의 훌륭한 언어 표현을 받아들이는 현명한 방법이 되어주었다. 더욱이 좋은 기록을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기에도 필사만큼 좋은 것은 없다. 물론 필사는 시간이 무척 오래 소요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한 단어, 한 문장에 오롯이 집중하며 쓰는 이와 하나 되기 때문이다. 이별의 고통을 담은 애절한 문장에선 함께 아파하고 간지리는 연애의 감정을 담은 문장에선 함께 마음의 봄을 맞이한다. 작가의 문장을 함께 걸어나가는 일은 꽤 산뜻하고 정겹다. 온 마음으로 필사를 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나 역시 누군가가 내 글을 필사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고 싶다. 같은 곳에서 숨을 쉬고 같은 속도로 걸어나가는 문장이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출산, 취업 문제, 인간관계,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 우리는 세대가 함께 겪는 문제가 꽤 뚜렷한 사회를 살고 있다.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건 누군가의 힘 있는 기록이자 잠시 머물고 싶은 순간이니. 필사는 단순히 문장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닌 삶의 바탕을 만드는 일이다. 독자를 끌어안는 문장을 그리며 우리는 좀 더 둥그러진다. 동시에 오래도록 남아 흐른다. 편리함에는 때마다 비용만 쌓여갔다. 누르면 내가 어디 있듯 달려와 집 앞에 내려주는 택시와 가만히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배달 음식, 하룻밤 사이 문 앞에 배송되어 온 깨끗한 옷가지들.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아도 사는 것이 가능하니 어느 순간부터 게으름은 줄어드는 통장 잔고로 치환되었다. 투명해진 지갑만큼이나 자신의 존재 역시 설 지점이 흔들리고 있었으니 분명한 제 지점을 되찾고 싶을 터였다. 최근 들어 주변에서 앱테크 열풍이 한창이다. 땀 흘려 걷는 걸음과 몇 번의 성실한 클릭, 누군가의 물음에 대한 꾸준한 답변을 달거나 정보를 정리해 놓은 기록의 포스팅. 나만 할 수 있는 재능 판매는 바로 통장의 한 줄이 되어 쌓인다. 두둑해진 통장만큼 비어있던 마음엔 새살이 차오르니 합당한 값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탄력 있는 노동으로 세상에 자신의 발자취를 새기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요즘 세대가 손안의 작은 화면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어느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아주 짧은 이동 시간에도 바쁜 손놀림으로 제 존재를 여실히 증명하면서 허투루 보내지 않는 하루를 쌓아가며 퇴근 시간 5분을 남겨둔 5시 55분. 그 즈음 가서 다시 알려줄게 라는 누군가의 약속 통보. 신어보지 않고 주문했더니 딱 맞지도 그렇다고 헐렁하거나 작지도 않은 새신.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결점은 없어도 마음을 확 끌리게 하지는 않는 어느 예술가의 작품. 그대로 기르기에도 짧게 치기에도 어설픈 거지 좋은 머리 길이. 물건값보다 나가는 반품비 탓에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그저 구매 확정을 누를 수밖에 없는 마음 따위처럼 난 늘 애매한 게 싫었다. 정해지지 않은 것 앞에서 마음은 한참 서성였다. 흡수. 딱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에 들어서자 통상 그 단어가 가져다주는 음울한 어감으로 신년부터 불안하고 초조했다. 늘 힘이 들어가 있던 어깨는 한껏 늘어져 있었고 걱정으로 얼굴 낯빛은 파리했다. 들어가기도 전부터 왠지 어딘가에 미친 느낌. 올 한 해 조용히만 지낼 생각에 힘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노력했다.
그 생각이 나를 파고들 때쯤부터였을까. 나를 찾는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글이 좋아 연락했어요. 혹시 이 일 맡아줄 수 있겠어요? 이번 곡과 나쁘지 않네. 새로운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 보지. 매번 비슷했던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재능을 알아봐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넝쿨째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원히 답을 주지 않을 것 같던 누군가로부터 받은 살뜰한 안부. 이미 깨져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던 것들이 자연스레 융합되어 흐르던 어느 관계의 굴레. 끌고 끌어온 작품이 나와 들었던 잊을 수 없던 칭찬. 오히려 힘을 푼이 좋았다. 억지로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는 한 해를 지나며 어느덧 아홉수 생일을 맞이했다. 난 어떤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을 오늘이었을까? 애매한 것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오히려 굳이 이어붙이려 하지 않았던 초연한 마음이 나를 살게 했다. 어느 때보다 완벽했던 아홉수 생일을 지나며 깨닫는다. 불안할 땐 굳이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그저 나를 흘러가는 대로 두어도 좋다고. 때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모양으로 어찌 되든 굴러갈 테니 끝내 다다른 곳이 오히려 더 환한 곳일지 모른다며. 영하나의 책라디오 26번째 책 기록하는 태도였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역시 등단한 사람은 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쓸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저자 소개를 할 때 IT 회사를 다니면서 글을 쓰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도 글을 쓰는 분이라면 직장만 다니기엔 좀 아깝죠. 독자로서 글을 써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그 노래가 내게 고백하라고 말했다의 저자인 이경 작가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수연 작가의 팬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설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네요. 제가 책과 관련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친구, 인친 중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나 새로 들어온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재치 있게 녹여내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쓰시거든요. 글이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이런 태도로 일을 대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나의 하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특별함이라는 것도 어떤 환경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그 행위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를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일기를 당장 쓰기에는 좀 거창해 보이고 부담스럽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날씨, 나의 감정, 책을 읽고 스쳐 지나가듯 떠오르는 잠깐의 생각들을 가볍게 몇 줄의 메모로 남기는 걸 시작으로 기록의 일상을 이어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나였습니다.